네, 이번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좀 체크해볼 차례인데요. 자, 오늘은요, 먼저 미국에서 이제 연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은 쇼핑 시즌이죠. 소비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업종입니다. IT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또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주들이 요즘에 흐름이 좋은데요.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한 셀트리온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주들 요즘에 좀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동반 급락했던 철강주, 그리고 반면에 줄줄이 좀 오름세를 보인 삼성그룹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그 IT 주식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래쪽에서 보면 바닥에서 많이 회복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시도도 종목별로 순환해 가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쇼핑 시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벌써 11월 초부터 11월 달에 가장 큰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쇼핑 시즌에 몰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이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목요일 추수감사절이고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최대 명절이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추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날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연말까지 쇼핑 시즌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뉴스로도 많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무슨 유명한 또 가전제품 그 회사 가게 앞에 가면요, 2박 3일 동안 텐트 치고 자면서 물건 먼저 살려는 사람도 있고, 뭐 LCD TV가 얼마나 팔렸느니, LED TV가 얼마나 팔렸느니, 요즘 보면 또 많이 팔릴 것이 뭐 확실하죠. 3D TV 같은 것들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보나 많이 나올 것이고요. 또 아이패드가 몇 대 팔렸다, 뭐 갤럭시 탭이 여러 대 팔렸다, 이런 얘기 등등이 나올 텐데요. 바로 그것이 시작하는 것이 금요일이고요. 그것에 관련된 뉴스는 빠르면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월요일 날 관련된 소식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IT 주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분명히 맞다라고 보는데요. 작년에 어땠느냐? 작년은요, 생각만큼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은 그렇게 뭐 비슷한 정도였고요. 작년에는 이 시즌 직후에 어떤 것이 올랐냐면은요,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났습니다. 즉, 전체적인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온라인 쪽이 늘어났다라는 관점이 작년의 포인트였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또 아무튼 모르겠죠. 여하튼 어떻게 됐건 간에요, 주말까지는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고 어느 쪽이 많이 풀릴 것이냐가 이제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벌써 11월 초부터 이 부분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하여튼 이 주말부터는 오히려 주말 언저리에서는 IT 주식에 특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 관심에서 사갖고 올랐다 하면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주말경에는 물량은 줄이면서 책을 실현하자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전체로 종목별로 올라가고 있고 순환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어떤 통계적으로만 보면은요, 미국의 미국으로의 지금 관련된 제품이 미리 좀 선적이 되고 재고로 쌓아뒀을 텐데요. 생각만큼 물량 기준으로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도 하실 필요 없어 보이고 너무 냉정하게 보실 필요 없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시기적으로 봐서는 주말점에서는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좀 차익을 실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건설주들이 요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건설주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까요? 건설주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건설주는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큰 회사들은 이제 해외 건설의 수주가 계속되는 거냐는 건데 이것은 사실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해서 계속 좋았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왜 최근에 올라가느냐? 워낙 많이 재미가 없었다는 것이 건설주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누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건설 경기가 조금씩, 즉 주택 시장의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고요. 일부 떴다방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분양에 관해서는요, 일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 줄고 있는데 어떤 쪽은 오히려 분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분양이 줄어들었다라는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IT와 더불어서 건설주는 내년 봄까지 본다 그러면 조금씩 담는 것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신 분들이나 모멘텀 쪽에서의 뉴스 모멘텀 갖고 매매하신 분들은요, 너무 적극적인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해외 건설 수주가 여전히 밑바탕이 되고 있는 GS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이런 정도가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봄까지는 좀 가지고 가는 게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김혜림 연구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멈추나 했더니 좀 다시 상승하고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고 또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셀트리온은 현재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과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다국가 임상 1상과 3상 시험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임상 시험이 완료되면 하반기 특허가 없는 신흥시장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인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큰 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동사가 이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자 대비 앞선 임상시험과 제품 개발로 시장 선점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양호한 실적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계속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차익을 좀 실현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야 할지 아니면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서 좀 담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시고 또 주가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선에서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적정 주가 4만 원으로 제약 업종 내에 탑픽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개월간 주가가 약 45% 정도 초과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또 동사의 제품 개발 가시성 증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급익 등을 시연을 했지만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 가시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셀트리온 지난 주말장에 32,6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적정 주가 현재 4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함께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김혜림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얘기 좀 이어나가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철강주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들이 지난 금요일장에 동반락을 했는데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애널리스트와 연결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가 얘기 나온 것을 보면 그 철강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다분히 너무 또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일단 주가는 심리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좀 사실관계 확인해 본다 그러면요. 연 330만 톤 규모의 네 번째 열연 공장을 포스코가 광양 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물량 부담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한 3% 가까이 밀리고요. 이것에 가장 어찌 보면 폭탄을 맞은 것이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이 4.3%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좀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은요, 23일 날요, 두 번째 고로에 화입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생산을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포스코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포스코는 1년 동안 주가가 재미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연말 대비 내려간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많이 올랐는데요. 결국 전 세계는 지금 그 생산 능력을 누가 많이 갖고 가느냐의 싸움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급 과잉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중국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인도에도 공장을 새로 늘린다는 얘기 나오고 실제로 진출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어떤 설비 투자한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을 늘려날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장기적으로 생존을 능력 위해서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생산 능력을 특히 대한민국 회사들이 늘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제철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는 잠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삼성그룹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그룹주는 철강주와는 다르게 좀 줄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말이죠. 이건희 회장이
본인의 아들이죠. 이재용 부사장의 승진을 얘기하고요. 이제 좀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서 그룹의 전략기획실 부활하고 등등 나오면서 그룹의 변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거죠. 결국 그 이재용 부사장뿐만 아니라 이부진, 이세현 두 딸분이 갖고 있는 회사들에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한복판에 있는 것은 결국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요. 지금 신고가 영역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상장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고요. 뭐 거의 뭐 확실하지만 삼성 SDS의 상장 가능성, 이 모든 것에 한복판에 있는 것이 결국 삼성물산이고요. 특히 삼성 에버랜드가 움직인다, 꿈찔꿈찔한다 소식이 있다 그러면 삼성카드가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 관심 계속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종목 그리고 이슈에 대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굿모닝 증시큐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